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 아침 방송 13일이 화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아무리 어려워도 성공하는 사람은 있다. 온갖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더라도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에도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성공을 이루게 된다. 열정이 곧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감사 스마일도 이 열정이 식을 때면 제가 스스로 열정을 다시 불살라야지. 제가 예전에 감사 스마일이라는 닉네임 쓰기 전에는 열정 31이라는 그런 또 닉네임을 가지고 또 활동을 했었는데, 아무튼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으시는 감스님들이 되시기를 진정 응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아파트 랩에서 26년 전에도 한강 프리미엄을 잡아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었네요. 한강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아파트의 그런 인기의 중요한 또 기준이 될 수가 있고, 서울에서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큰 혜택이다. 한강변의 이촌동의 대림 아파트의 모습인데, 감사 스마일도 한강변의 아파트는 덕은에 있는 삼정 그린쿼터 베스트만 보고 마포라든지 또 강남에서 한강을 갖다 바라보지를 못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직접 용산이라든지 이촌동에 가서 언젠가는 꼭 한강 조망이 되는 아파트에서 영상을 또 한번 담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 부동산값 폭등, 주식 투자라든지 자동차 구입은 좀 늦게 해도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주식 투자라든지 자동차 구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90년도 기사거든요. 집 없는 사람들이 이때도 상당히 많았고, 부동산 값이 오르다 보니까 중간계층에서도 중산층도 상당히 시리에 빠져 있고, 또 조금 나은 집 사자고 좀 미뤘다가 더더욱 집장만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홍보 구호를 그대로 믿고 집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공간으로 생각하면서 자동차를 사거나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은 뒤늦게 비통한 심정으로 자신의 순진했던 판단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다. 그래서 분양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기도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기보다 힘든 현실이다 보니까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내 집 장만을 해라. 특히 이왕이면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신축이 안 되시면 준신축, 아파트 평수가 크면 좋겠지만, 국민평형 8사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내가 내 자금 여력에 아니면 대출 그런 것에 맞춰가지고 빨리 내 집 장만을 하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35년 전에 집 없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때 다 이유가 없어가지고 내 집 장만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내 집은 고사하고 방 두 칸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리고 결혼 폐물이라든지 돌반지 팔아가지고 오른 전세금 마련해서 어찌됐든 간에 전셋집을 구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90년대 이런 내 집 장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 스마일도 저희 부모님께서 감사하게도 90년 되기 전에 89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87, 8년 정도에 지금 내 집 장만을 저희 아버님께서 하셔가지고, 진짜 저는 이사를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부터는 이사를 가지 않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집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그런 내 집 마련이 결국에는 자식들한테까지 또 대물림 된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내가 만약에 지금 내 집 마련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에게만큼은 내 집 마련을 좀 서두를 수 있게 부모님들이 부동산 인사이트를 많이 전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감스님들 중에서 내 자녀가 20대다 30대다 이렇게 해서 있는 분들은 꼭 청약통장을 가입하게 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 고속도로 1순환 고속도로는 다 아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순환 고속도로는 잘 몰라요. 일부 구간은 지금 개통되어 있고 아직 일부 구간은 아직 공사 중에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장만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1순환 고속도로 안쪽으로 내 집 장만을
하시기를 갖다가 권해드리고, 만약에 내가 1순환고속도로 안쪽으로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어찌됐든 간에 이 순환고속도로 안쪽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 하남에서 이렇게 포천까지 연결되는 이게 세종에서부터 올라오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때문에 강동구라든지 하남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가서 구리, 남양주까지도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서쪽 편에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가 지금 개통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항 고속도로가 지금 인천공항까지 가는 공항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지금 잘 갖춰져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서울에서 광명간 고속도로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게 빠르면 27년,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28년에 개통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 만약에 이제 고양시에서 이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수원 광명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화성 수원간 고속도로, 평택, 그리고 화성 고속도로로 쭉 연결되다 보니까 지방 충청남도라든지 전라도 쪽으로 가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도로 교통망이 된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쪽 편만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호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또 들어오고, 그리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상암 DMC가 확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GTX-A가 내년에 삼성역 무정차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GTX-A 때문에라도 고양시의 그런 미래가 아주 밝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꼭 기억하셨다가 내 집 장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리틀백님의 블로그 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감사하게도 어제 리틀백님과 또 여러가지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리틀백님께서 어제 저녁 밤 늦은 시간에 은평구도 경기도도 움직인다, 대조 1구역 분양가 효과라고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달라진 듯 하다. 향동 지축도 대조 1구역 분양가 듣고 움직이기 시작되고 있고, 제가 어제 리틀백님하고 카톡으로 지금 나눈 내용인데, 확실히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연휴 끝나고 많이들 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제가 라이브 시간 때 이야기 드렸던 대출이, 그러니까 물론 은행별로 상이하겠지만 지금 6월달 5대 은행이 6월달 대출이 지금 소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제가 제 주변에 부동산 대표님께 또 연락을 해보니까 향동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쪽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6월 전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하기 전에,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대선 전에 내 집 입장만을 하자라는 그런 또 움직임이 그렇게 뭐 언론에 노출되지 않지만 지금 부동산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계약금을 넣고 아직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계약금 일부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또 실거래가 좀 늦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리틀뱅이 예상했던 대로 5월 거래량이 지금 많을 듯하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라이브 또 시작했다라는 또 이런 링크까지 이렇게 걸어 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제는 질문보다는 감사 스마일의 이야기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아침에 보니까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론 리틀뱅님의 블로그 때문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월 부동산 시장 심상치 않다, 매수는 좀 빠르게, 그리고 매도는 최대한 늦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뭐 삼성벨트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장항지구에 또 궁금하신 거, 그리고 또 어제 제가 라이브 시간 때 제가 유료 상담 해주신 분들께는, 해드린 분들께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또 감사스마일 멤버십 찐팬 회원이 되시게 되면 횟수 제한 없이 제가 많은 것들을 나누어 드리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찐팬이 또 되어주시면 유료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게 제가 뭐 인원이 뭐 1000명 돼버리게 되면 못하는 거지만, 100명까지는 월 5,000원에 제가 무한 리필식으로 해서 제가 모든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여러 가지로 회원 멤버십 영상도 지금 올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마치고 집에 가서 전화를 드려서 한 2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창능 당첨자분들 제 방송 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창능 당첨자분들 중에서 이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계약하실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한 20분에서 30분 전화 통화를 드렸는데 주변 분들에게 이 창능 당첨됐는데 계약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주변 분들은 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배가 아파요. 왜? 나는 새 아파트 못 들어가는데 너는 들어가니까 일단 배가 아프고 또 하나의 문제는 GTX A에 대한 그런 완전 파급 효과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당선 처음에 개통하기 전에 몰랐던 것처럼 GTX A가 지금 삼성역을 가는데 정차를 하게 되는 게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안에 지금 개통을 하게 되는데, 정차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창능역이 2030년 개통이 5년이 너무 늦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창능 신도시에서 대곡역을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삼성역을 갖다 가기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원흥역을 가는 것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자차 접근하기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더 나가서 대중교통도 앞으로 더 확충이 되고, 또 BRT까지 창능 신도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로또 아파트를 왜 청약을 갖다 할지 말아야 될지 이걸 갖다 고민을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한 번도 내 집 방문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5월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고 앞으로 내년 앞으로 3년 후에 창릉의 천마을의 그런 가치는 앞에 말씀드렸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지금 5구 타입이 11억에 지금 분양가가 나와 있고, 또 킨텍스의 원시티가 지금 12억, 13억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창릉 천마을이 28년에 신축 아파트가 아무리 공공분양에서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평가가 절하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구 타입은 9억, 그 다음에 74라든지 84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어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부디 창릉 천마을 당첨되셨던 분들은 감사스마일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시고 제 말대로 꼭 오늘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까지 계약을 갖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계약하시고 저에게 계약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만약에 정말 상황이 힘들어가지고 입주 때 팔아야 되거나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감사스마일에게 물건 주시면 제가 다 연결을 해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디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축하해 주시면 돼요. 그냥 왜 그러냐면 신축 아파트가 28년에 과연 지금의 고양 더샵 포레나도 지금 7억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11억인데 앞으로 고양시에 20평대든 30평대 아파트가 지금보다 더 싸게 분양할 일이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창릉 천마을, 더 나가서 내년에 창릉 그 다음에 S1이라든지 S4라든지 S3블록도 마찬가지로 본청약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강남 그리고 반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 집이 팔렸다. 만약에 팔리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집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구정, 반포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잠실만 거래량이 느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마포에 이어서 성동, 강동, 동작구가 움직이고, 또 지난주 거래상을 지켜보면서 이제 한 달 동안 휴식을 취했던 고덕이 움직일 때라 말씀드렸는데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성동구가 지난주부터 꿈틀거리고 있고 강동구와 동작구까지 긴장시키고 있다. 더 나가서 이제 동작구 역시 거래가 퍼져나가고 있으면서 대조 1구역 분양가를 듣고 놀란 실주여자분들이 서대문구부터 은평구 신축 그리고 삼성 원흥을 지나서 킨텍스까지 문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련 1구역 상대적으로 불광 5구역보다 가련 1구역이 지금 프리미엄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매수 문의 상담이 많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내가 리틀백님의 그런 시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투자 빈민을 위한 1호 네이버 블로그 이후 추가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만약에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내용을 갖다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5월 둘째 주 이렇게 거래 상황 종합편이라 해서 커피챗 한 달에 10,000원이라는 그 금액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리니까 꼭 구독하셔가지고 더 많은 정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리틀백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음 주쯤에 한 5월 20일부터 23일 사이에 5월 말쯤보다는 아마 다음 주쯤에 한번 5월달 분위기라든지 대선 이후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리틀백님하고 또 전화 인터뷰로 해서 라이브 방송 한번 꾸며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오후 2시에 향동 바른부동산 감사스마일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오후 2시에 향동 바른부동산 박채희 대표님 모시고 오늘 향동지구 5월 부동산 현재 분위기, 지금 향동이 고양도시아 포레라든지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때문에 향동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들을 지금 많이들 매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 어제 제가 향동은 제가 일부러 빠뜨렸는데 향동 박채희 대표님, 그 바른부동산 박채희 대표님하고 오늘 오후 2시에 라이브 방송 계획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향동뿐만 아니라 삼성벨트 전체적으로 분위기 여쭤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또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의 플라이님께서 아파트 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이는 5가지 방법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감스님들께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까르님께서 기고를 해주셨는데, 아파트 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이는 5가지 방법. 아파트의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뭐 아파트의 가치는 뭐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착공 이유, 그리고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일단 입지는 결정되어 있지만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가변 요소를 통해 가지고 아파트의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로 단지 정보는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아실이라든지 호갱노노 들어가시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2030 세대들은 저에게 A, B, C 아파트에 대한 입지 분석을 본인들이 해가지고 어떤 게 가장 더 좋을까요? 라고 아예 대놓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A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더 편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뭐 부동산 114 그런 것들 들어가서 또 직접 임장 가서 몇 분 걸리는지까지 다 확인하고 했지만, 너무 요즘에는 이런 프로테크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입지가 불변되어 있는데 그런 아파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변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까르님께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변 요소에 좀 살펴드리면, 착공 이후에 혹은 입주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변적 요소,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 조명, 그 다음에 식재 등으로 대표되는 조경, 단지 내 커뮤니티 구성, 그 다음에 경미한 범위 내에서 착공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한 단위 세대 구동 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아파트의 기본 정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함에 덜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택할 때 상호 비교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식, 소문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힐스테이트 메디알 때문에 은평구 30년 살았었지만 대조동의 이 가격이 굳이 차라리 구파발 뉴타운 역세권이 낫지, 그리고 서울역에서 연신내역까지 한번 타보니 신세계였다, 또 이건 타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감사스마일이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제 눈에는 창릉의 첫마을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만큼 좋은 건데, 아직까지 창릉 첫마을은 첫 입주고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들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분양가가 지금 6억이라고 하면 5구 타입은 6억도 안 되거든요. 옵션까지 하더라도 6억밖에 안 되고, 이자도 후불제고, 그리고 중도금도 한 40%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계약금 10%만 있으면 아무 부담 없이, 그 다음에 전매 제한도 3년이고 실거주 의무도 없는데, 이런 너무 퍼펙트한 조건, 하남 교산 같은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지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을 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아파트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짤막하게 이야기 드리고, 이 링크는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더 나가서 이제 감사스마일이 운영하고 있는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같이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모로 소통하시면 되고, 그리고 감사스마일 찐팬이 되시게 되면 정말 제가 횟수에 제한 없이 어떤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는 뭐 회원이 되고 싶지 않고 그냥 저에게 와서 유료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시간대 저하고 스케줄 맞춰가지고 내방하시거나 전화로 상담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비용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 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이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저렴하게 외관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조명이고, 두 번째로는 조경은 비용 및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부에 있는 조경,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 이거는 정말 커뮤니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 커뮤니티가
가장 그 아파트를 좌지우지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는 평면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발코니 확장된 적이 뭐 2면이 있고 3면이 있는데 이런 것도 평면 구성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이것도 충분히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데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안티보다 안 좋은 것이 무관심입니다. 오히려 욕세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욕을 갖다 정말 많이 들은 아파트는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관심인 아파트가 더 무섭고 가치가 더 낮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힐스테이트 매달려도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잖아요. 분양가 비싸다고.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또 아파트 장명 서반포 서밋 더힐, 그러니까 이 지역 이름 네임도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티끌이 모여가지고 변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씀, 방법을 찾고 내가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내 집 자랑이라고 여기 카테고리를 갖다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수도권 이야기 성기사가 여기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 집 자랑으로 해서 하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내 집 자랑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부동산 카페에다가 내 집을 갖다가 이렇게 자랑을 갖다 할 수 있으면 더더욱 뭐랄까 내 집의 가치를 갖다 높일 수 있는데 큰 영향을 갖다 끼칠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누가 내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 장만을 갖다가 지금도 늦었다, 너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뭐 6월 3일 대선 이후에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향후 2, 3년간의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또 아파트 이런 건설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의 1억의 가치랑 10년 전에 1억의 가치 같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에 1억, 20년 전에 1억의 가치랑 지금의 1억의 가치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는데, 창릉 당첨자분들, 창릉 천마을 당첨자분들은 꼭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꼭 계약하시고 저에게 꼭 댓글 남기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3년 후에, 아니 1년 후에 감사스마일에게 고맙다라고 아마 큰절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이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감사스마일 TV하고, 그 다음에 감사스마일이 또 매니저로 있는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가입해 주시고 많은 글들 올려주시고, 지금 회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를 넘어서 수도권에 그런 멋진 부동산 카페를 만들어 보는 게 제 작은 또 소망이기 때문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5월 13일 화요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